소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소라, 탤런트 강소라, 슈퍼모델 이소라, 그리고 소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영화배우 문소리 씨가 있죠. 문소리. 그리고 수라도 있습니다. 정수라, 가수 정수라. 한복 디자인하는 분 박술려의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그리고 한솔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많죠. 한솔의 솔. 한솔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한솔이 큰 소나무의 뜻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한솔이라는 이름은 큰 소나무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솔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솔은 뭐냐 하면은 솔개할 때의 솔입니다. 하늘 높이 나는 새를 솔개라 합니다. 솔은 하늘 또는 하늘처럼 높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순우리말로 하늘처럼 높은 것을 가리켜서 솔이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머리 제일 높은 그 꼭대기를 뭐라고 합니까? 정수리라고 합니다. 정수리. 산의 제일 높은 꼭대기 중에 수리봉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리. 이 소를 연인 발음하면 소라, 소로, 소리 등이 되는데 소라라고 하는 것이 일본어에서 소라는 우주를 말합니다. 아주 높은 하늘, 우주를 소라라고 합니다.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시어서 설은 옛날 고대 인류가 살, 솔, 등을 발음 조금씩 다르게도 냈는데 그 대표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술이라고 한 것입니다. 솔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제가 대표모로 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발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음의 부전이라 합니다. 위에 것은 모음, 혼교에 의한 부전입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자음, 받침 자음이 왔다 갔다 넘나드는 것, 자음의 부전입니다. 이 설은 본래는 산기슭, 산비탈진 곳의 넓은 땅을 술이라고 했던 것으로 추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술이라고 제구해낸 것입니다. 오늘날의 산기슭의 그 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또 여기서 솔은 하늘처럼 높은 것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꼭대기, 술도 그렇고 여기서 또 분화가 되면 솟다가 됩니다. 솟. 아주 높이 솟은 걸 솟. 용비어천가 제4장에 보면은 적인 서리에 가샤 적인이 가려에 넣을 기산 올마시함도 하나를 뜻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적인 서리에 가샤 서리는 학교에서 배우기는 사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사실은 서리, 이 설을 연전 발음한 것이죠. 적인들이 사는 곳, 그 사는 곳을 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밤실, 임실, 호매실, 덕실, 무실 할 때 실이 마을을 가리키죠. 이러한 같은 말에서 산기슭을 가리키는 말로도 되고 또 마을을 가리킨 또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높은 산 꼭대기를 가리킨 말, 여러 말들이 분화되어 나옵니다. 그 중에 서의 서리로 분화된 것입니다. 적인이 사는 곳, 오랑캐들이 살고 있는 곳, 그 적인 서리에 가샤. 그 다음 남구만의 시수에 동창이 밝았느냐, 노구질이 우지진다, 솟치는 나이는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너머 살의 긴 밭을 언제 가려 하느니. 살의 긴 밭, 살을 연전 발음한 것입니다. 살에도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우기는 밭이랑이라고 배웠을 텐데 밭이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산 등성이 산 비탈진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는 살의 긴 밭, 반드시 이랑이라고 한정해서
필요가 없습니다. 사라. 제주도에 가면 사라 오름이 있습니다. 사라가 산비탈진 곳, 넓은 산비탈진 곳을 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시지명어소 술은 이러한 말들로 부전이 되었는데, 이러한 말들은 모두 산비탈진 곳, 넓은 곳을 가리켰는데, 나중에 분화가 되면서 아주 높은 꼭대기를 가리키는 말로도 되고, 또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가리키는 말로도 되고, 다양하게 분화가 되는 것입니다. 수리가 높은 것, 꼭대기를 가리킨다고 했죠. 솔이산, 둘 다 솔이산입니다. 소리매, 아주 높은 꼭대기, 아주 높은 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소리산. 발음을 약간 다르게면 설해봉입니다. 설해는 이 발음을 이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설해봉이라고 한 것입니다. 수리봉, 설해봉 다의 높은 산, 꼭대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령산인데, 취는 수리죠. 독수리의 그 수리를 말합니다. 사음 훈차한 글자입니다. 취. 령은 공명풀이백지에서 한번 설명한 바 있는데, 담을 쓴 것입니다. 담도 높은 것을 말합니다. 담장의 그 담. 이거는 수리담을 취령이라고 쓴 것입니다. 솔매라는 말이 있을 때에 솔매, 아주 높은 것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하늘처럼 높은 것을 솔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솔매를 이렇게 송산이라고 찾아야 쓰게 됩니다. 이 송산은 소나무가 많은 산 아닙니다. 아주 높은 산이라는 뜻에서 솔매라 하던 것을 이렇게 송산이라고 쓴 것입니다. 또 여기에 솥산, 아주 높이 솟은 산이라 해서 손매라고 했는데, 손매를 이렇게 쓰면은 정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명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정산, 그러면 산이 솥처럼 생겨서 정산이라 한다, 그렇게 한심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자표기를 모르면 그런 엉터리 소리를 막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받침소리가 약해지면은 소산이 됩니다. 소리산이 소이산으로 됩니다. 소리산, 이것이 소이산, 소이매가 됩니다. 소이, 소이. 그래서 우산이라고 써야 됩니다. 소가 넘어가기 힘들어서 이런 산 이름을 붙인 게 아닙니다. 또 소이산을 다르게 쓰면 철산이라고 찾아할 수 있습니다. 철산. 산이 쇠로 된 산이냐? 아닙니다. 거기에서 철광이 있어서 철이 많이 생산됐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같은 높이 솟은 산이라는 뜻에서 소이산이 된 것입니다. 쇠산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소이산, 쇠산. 다 사음훈차한 것입니다. 사음훈차를 모르면은 이 산에서는 금이 많이 생산됐고, 철이 많이 생산됐고, 소처럼 생겼고, 소처럼 생겼다, 이따위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산은 시루매입니다. 시루매. 실을 연진 발음한 것입니다. 역시 떡시루처럼 생겨서 그렇게 불렀다라는 설명은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르게는 수레고개는 수레가 넘어다니는 고개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려서 발음한 것입니다. 수레 다 여기서 비롯된 말입니다. 하늘처럼 높은 것을 솔이라 하고,
꼭대기를 수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수리, 그 정수리 제일 꼭대기를 정수리라고 하는데, 이 정수리는 순 우리말이 아닙니다. 한자와 우리말이 그러니까 중국어와 우리말 중첩이 된 것입니다. 이 정자가 맨 꼭대기를, 정상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수리는 역시 정상, 제일 꼭대기를 의미하는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과 중국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중복이 된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중복시킨 것입니다. 중첩한 말입니다. 우리말을 중첩한 게 아니고 한번 중국어와 우리말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산을 말합니다. 산 꼭대기를 우리라 합니다. 이 자체가, 봉이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말, 우리에 해당하는 한자가 봉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중첩해 놓은 것입니다. 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우리말은 땅입니다. 무당은 우리말로 땅인데, 우리말 땅을 가리키는 무를 붙여서 무당이 되었습니다. 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이라는 글자가, 한자는 우리말로 돌이나 벽돌로 쌓아놓은 담을 가리키는 게 장입니다. 한자. 우리말은 담입니다. 그냥 담 하면 되는데 담장이라고 중첩해서, 다 이렇게 중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짝두콩에 대해서는 까치울과 가재울이라는 영상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짝두, 까치, 콩. 이 콩입니다. 까치콩을 작두라고 했는데, 작두라고 하니까 왠지 뭐 여물 쓰는 작두와 비슷하고 이래가지고 헷갈릴 것 같으니까 콩자를 한 번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두와 콩 중첩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중복해서 쓴 것입니다. 작두는 한자고 콩은 우리말입니다. 이 까치콩에 대해서는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어를 연진 발음하면은 일본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 가라, 달, 달아, 솔, 소라, 실, 시로 이처럼 받침 소리를 느려서 하면 일본어처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라, 달아, 소라 이렇게 안 됩니다. 가츠, 가츠, 가치 이런 식이 됩니다. 다츠, 소츠. 한자음을 발음하는 경우와 고유어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발음 대응 관계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야, 가라, 갈, 달아, 백제를 구달아라 하죠. 그다음 달아, 솔, 소라. 조금 전에 얘기했죠. 실, 시로. 실은 밤실, 막실, 득실할 때 그 실, 마을을 가리키는 시로가 일본에 쓴 성체, 성시로. 한국어로 고을, 고을을 일본어로는 코올이라 합니다. 코올이. 그리고 마을, 몰을 일본어로는 무라라고 합니다. 고유어일 경우에는 그 받침 소리가 이렇게 그대로 느려서 연진 발음이 됩니다. 그러나 한자어일 경우에는 가라, 달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처로 발음이 된, 즉 중국어는 이 받침 소리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끝을 잘라버리죠. 그래서 중국어는 절사 발음의 경향이 강합니다. 한국어는 받침 소리를 다 내줍니다. 응집 발음의 경향이 강합니다. 일본어는 그것을 그대로 느려서 연진해서 소리를 정확하게 내줍니다. 그래서 일본어는 연진 발음의 경향이 강합니다. 중국어 발음, 한국어 발음, 일본어 발음의 경향의 차이를 알고 고대 언어를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일 고대 언어를 비교 연구하는 분들은 고유어에서는 이런 형태로 많이 되고 한자어에서는 이런 형태로 대응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솔지공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솔지공은 가야국 마지막 구형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김유신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솔지공을 일본어에서 읽는다면은 소라 소로 이렇게 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소자라고 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찍고가 되니까 갈성습진은, 일본 서기에는 갈성습진은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습진은은 소찍고를 쓴 것입니다. 소찍고. 그러니까 솔지공과 섭진은이 동일한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만 같은 게 아니라 동일한 인물일 것입니다. 솔은 하늘 또는 하늘처럼 높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솔입니다. 그리고 뒤는 똑같이 써서 이렇게 썼을 때 천지는 이것이 소쩌이꼬입니다. 이 한자를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는 천지은 모두 소쩌이꼬를 쓴 것입니다. 일본 서기 신대기에 천지는 천지은이 나오는데 섭진은과 똑같은 이름이고 김유신의 할아버지 구형왕의 손자인 솔지공과 똑같은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솔지공 섭진은을 백제의 역사서에는 사지비계라고 표기를 해놨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이름 뒤에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덧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철이는 혜정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를 덧붙입니다. 영철은 혜정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를 덧붙여서 영철이는 혜정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덧붙는 이 이는 인명용 전미사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인명조성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철아 혜정아 할 때처럼 아를 붙여서 부를 때에 아를 덧붙이죠. 그처럼 이 또는 아를 덧붙여서 사람의 이름을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원시어서 슬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전되는 이 말들 뒤에다 이 아를 붙여서 또 여러 이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리, 신라 명필 김생의 실제 이름은 이 사리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리라는 실제로는 사리라고 하는 이름을 생이라는 한자로 진의 혼자에서 적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오면 나물사리, 사업사리 같은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물사리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사리는 사람이란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더부사리, 너머사리 다 같은 말입니다. 나물사리. 그리고 사업사리는 삽살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사리는 사업, 삽, 잡, 사비, 자비, 아비를 말합니다. 아비, 아버지, 어른, 아버지처럼 큰 어른 같은 인물, 위인, 큰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사업사리, 나물사리, 사업사리에 쓰인 사리. 그리고 사라는 이 사라라는 이름은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이름입니다. 국적 인종을 불문하고 이 사라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설 또는 설이는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아를 붙여서 설아 또는 설아. 일기예보를 하는 사람 중에 이설아라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탤런트 김설아가 있었습니다. 또 솔이 또는 소리. 이 솔이라는 이름을 솔송자를 써서 송이라고
김송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소리는 문소리 넘어가겠습니다. 솔아 역시 강소라, 이소라. 이소라는 가수 이소라도 있고 모델, 슈퍼모델 이소라도 있죠. 그 다음 술이는 넘어가겠습니다. 술이 넘어가겠습니다. 술아는 수라, 정수라 앞에서 얘기했죠. 그 다음 술아, 술 또는 술아가 되겠습니다. 술 하면은 한예 술. 그리고 아나운서 김슬아라는 아나운서가 있죠. 김슬아. 실은 사람 이름 뒤에 실을 굉장히 많이 쓰죠. 태현실, 아나운서 오영실, 가수 우순실, 개그우먼 이경실처럼 실을 많이 씁니다. 그 실을 이렇게 연전발음했을 때 실아라고 하게 되면 실아, 탤런트 최실아. 그리고 연극인 중에 김시라가 있었죠. 김시라. 물론 본명이 아니지만 김시라. 또 이렇게 보존된 말 중에서 셀. 이렇게 하면 세리, 박세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세라. 일기예보하는 기상캐스터 중에 이세라라는 이름이 있죠. 이처럼 이러한 말들에서 비롯된 이 사리, 설아, 설아, 수라 이런 한 이름들은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것인데 전부 다 하늘 또는 하늘처럼 높은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솔술은 주로 하늘이나 하늘처럼 높은 것을 의미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 외에는 사람을 좀 높여서 부르는 의미의 이름으로 여기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약간 높여서 부르는 그러한 인명 조성으로 많이 분화가 됩니다. 인명 조성어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한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노을이라는 형태의 이름이 있습니다. 원시 지명어소 노을에서 받침 리을 소리가 약화된 무슨 노, 소서노, 부분노, 여노, 곤노 같은 이름들은 이 노을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노를 덧붙인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불판, 불에 사는 사람을 연불, 아란불, 조불, 예실불 같은 이름이 있고 그 리을 소리가 탈락하면은 그 칠부, 이사부, 놀이부, 명림답부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가, 이거는 고을에 산다는 뜻인데 가는 큰 인물이라는 의미를 지닌 인명조성어입니다. 가. 역시 삼국시대의 인명에 달가, 진가, 백가, 각가, 파가 같은 이름이 있는데 이 가가 가이, 개로도 소리가 나게 됩니다. 아자개, 수덕개, 소개, 보개, 용개 같은 이름들에서인 개는 가와 같은 말입니다. 이 같은 인명조성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를 붙인 이름, 을두지, 덕지, 충지, 설지, 벌지, 흑지상지처럼 지로 끝난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솔술, 하늘 또는 하늘처럼 높은 것을 뜻하는 솔술에 부를, 인명조성어 부를 붙인 이름으로 수을부가 있습니다. 수을부는 신라 진평왕 때의 인물입니다.
진평왕 때 588년에 노리부의 뒤를 이어 상대등 지위에 오른 인물이 수월부입니다. 상대등은 거의 제2인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삼국사기 열전에는 숙클종이란 이름도 실려 있습니다. 숙클종. 숙클종은 입종갈문왕의 아들, 즉 진흥왕의 동생이자 김유신의 외할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딸이 만명인데 김서영과 도망가서 김유신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유신의 외할아버지이자 진흥왕의 동생이고 입종갈문왕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숙클종과 수월부는 표기는 다르지만 똑같은 이름 술부를 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름을 적은 것이고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99.9%라고 봅니다. 삼국유사에는 술종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술종 역시 똑같은 술부, 이와 같은 술부를 쓴 표기입니다. 이 이름 역시 같은 이름인데 동일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술종은 향가 모죽지랑가의 주인공인 죽지, 화랑죽지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랑죽지의 활동 시기와 이 사람들의 활동 시기하고는 상당히 간격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술종이 동일인이라면 적어도 8순, 9순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화랑죽지를 낳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이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인데 이 사람은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화랑죽지와의 관계, 그런 부분을 역사 연구하는 분들이 좀 연구해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호는 술을 사용한 이름은 그것을 연진한 바람, 수로가 있습니다. 가야국의 시조인 김수로, 김수로의 수로는 술을 연진 발음한 것입니다. 원술은 김유신의 아들 이름입니다. 원술, 홍술, 술천, 술달, 용술, 덕술, 애술 같은 사람들이 삼국시대 또는 고려 초까지의 사람들 이름에 많이 쓰였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훈요 10조를 부탁한 그 장군의 이름이 박술희입니다. 박술희. 그 뒤에 김술, 박술달, 이술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역사서에 보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여진족의 이름이 많이 실려 있는데 거기에는 소울비, 소울지, 장소으로, 박소울진, 소울고대 같은 이름들이 실려 있습니다. 여진족의 이름은 일본인들의 이름과 함께 우리 한국인의 이름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소울비는 솔비, 가수 솔비, 또 가수 솔지가 있죠. 솔지, 솔비, 솔지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별도로 설명할 것입니다. 또 솔에서 받침소리가 약화되면 소가 됩니다. 소, 부여의 대소, 고구려의 얼소, 얼파소, 추발소, 맹소, 신라 김춘철의 딸 고타소, 이러한 이름에 쓰인 소는 서울에서 리을 받침이
약화 탈락한 형태로 인명 조성에 쓰인 것입니다. 이 소에 이가 붙으면 소이, 쇠가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망이 망소의 난이 있었는데 망소에서 망소이 그리고 망쇠가 됩니다. 망쇠. 우리가 돌쇠라는 이름이 돌과 쇠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이처럼 술을 사용한 이름이 많았는데 만술이라는 이름도 흔히 지었었습니다. 만술은 맏딸, 맏아들, 맏며느리, 맏누나, 맏누이 거기에 쓰인 맏, 즉 맞이, 첫째 어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술은 하늘 또는 하늘처럼 높은 것을 말한다 그랬죠. 맏아들, 맏딸, 맏며느리, 맏누이, 으뜸, 첫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만술이란 이름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하늘처럼 높은 것 중에서 으뜸 가는 것입니다. 만술. 박목월 시인의 만술아비의 충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만술아비. 그 만술이 사람 이름입니다. 만술. 이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술을 연진 발음하면 만수르가 됩니다. 만수르. 만수르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아랍의 대부호, 억만장자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왕자이자 부총리, 그리고 축구팀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그 이름이 셰이크 만수르 이븐 자예드 알 라얀이라고 하는데 보통 만수르라고 합니다. 만수르라는 이름은 한국인의 이름에 많이 쓰이는 만술과 똑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설마 코웃음 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인명을 연구하다 보면 저절로 깨닫게 되겠지만 같은 어원에서 분화된 같은 이름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